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근 1년 동안 리플을 둘러싼 호재는 정말이지 엄청 많았습니다. SEC와의 소송은 잘 정리가 됐고 RLUSD 스테이블 코인도 잘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2달러 주변에서 어리버리치고 있습니다.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대체 왜 안 오를까? 구글이나 다른 빅테크 같았으면 벌써 상한가 쳤을 텐데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답답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는 XRP가 아니고 문제는 관점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XRP를 구글 주식이나 달러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당연히 XRP는 주식이 아닙니다. 이 그지 같은 논쟁 때문에 SEC와 4년 넘게 소송을 치렀습니다. 그렇다고 화폐라고 하기에는 이게 또 변동성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자산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바로 인프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을 잘 고민해 보시면 어쩌면 XRP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바뀌면 하루하루 가격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이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먹고 XRP와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XRP가 뭐가 아닌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명확해야 올바른 관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식과의 차이. 주식은 회사 지분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주에게 배당을 줍니다. 주가도 오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반응, 이 공식이 명확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분기 실적이 좋으면 다음날 대체로 주가가 오릅니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을 발표하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인과관계가 상당히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XRP는 어떨까? 리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XRP 홀더들에게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리플사 매출이 늘어도 XRP 가격이 즉각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RP는 리플사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입니다. XRP는 XRP 레저라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리플사가 XRP 레저를 활용하고 있을 뿐 리플사가 XRP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비유하면 리플사는 철도 위를 달리는 열차 운영회사고 XRP는 철로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열차 회사가 잘 되면 철로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열차 회사 주식과 철로 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리플사 호재 이꼴 XRP 가격 상승이라는 공식이 주식처럼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좋은 뉴스가 이렇게 많은데 안 오를까?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프레임이 조금 섞이다 보니까 나온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처럼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처럼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XRP도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XRP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금고에 쌓아두는 금괴에 가깝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홀드하는 거, 호들, 이게 미덕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절대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100만 개 한정,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XRP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XRP의 본질은 흘러다녀야 하는 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금고에 쌓아두는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돌아다니면서 가치를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브릿지 커런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화에서 XRP,
XRP가 다시 달러, 그렇게 XRP가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3에서 5초 만에 정산이 되고 수수료는 거의 공짜입니다. 이 과정에서 XRP는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XRP는 그래서 디지털 혈액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금은 금고에 있어도 되지만 혈액은 순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XRP를 비트코인처럼 그냥 들고 있으면 오르겠지라는 관점으로 보면 역시나 또 이게 마음이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인데 XRP 가격이 오르려면 그래서 이 사용이 늘어야 됩니다. 단순 홀드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빡세게 사용을 해줘서 XRP가 빡세게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XRP는 뭘까? 금융분석가 마틴 게데스라는 사람은 최근 트위터 X 플랫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RP는 스타트업 문명의 지분이다. 아직 시드라운드 가격에 머물러 있다. 말이 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19세기 미국 철도 시대를 상상해보면 대륙횡단 철도가 건설되던 시기입니다. 당시 철도에 투자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철도 운영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 유니온 퍼시픽 같은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면 배당을 받고 이게 주식 투자입니다. 회사 실적에 연동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차표를 사는 거,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려면 표를 삽니다. 이건 이동수단으로서의 사용이고 화폐처럼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로, 이 트랙 자체를 사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 지분도 아니고 기차표도 아니고 기차가 달리는 인프라 자체에 대한 참여입니다. 철로를 소유하면 그 위로 어떤 회사의 기차가 달리든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XRP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세 번째에 가깝지 않나? 리플사 주식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미래 금융망이 달리게 될 철로 자체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뭐다?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철로를 까는 공사 기간에는 수익이 없고 오히려 비용만 엄청 많이 듭니다. 먼지만 날리고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처럼 엄청 답답합니다. 언제 완공될까? 왜 아직도 공사 중이냐? 다른 데 투자했으면 벌써 수익 엄청 많이 났을 텐데. 이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는 6년이 걸렸습니다. 그 6년 동안 투자자들은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고 전국에서 기차가 이 철로비를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잠만 자도 통행료 가치가 폭발합니다. 철로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가치가 쌓입니다. 벤더빌트 가문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지금 XRP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SEC 소송, 규제 불확실성, 기관 채택 지연 전부 공사 기간의 먼지였습니다. 먼지가 많다고 공사가 실패한 게 아니고 공사는 진행 중인 거고 다행히도 그 먼지들이 다 사라지고 거의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XRP 레저가 왜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을 받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XRP 레저의 정산 시간은 3에서 5초, 트랜잭션 하나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짧습니다. 수수료는 거의 제로, 초당 처리량 TPS는 1,500건 이상.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대표 주자인 스위프트와 비교를 해보면 정산 시간이 스위프트는 3에서 5일, 주말이 끼면 더 늘어납니다. 수수료는 건당 25에서 50달러, 중개은행을 거칠 때마다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처리 방식은 메시지 전달 시스템이라서 실제 자금 이동은 따로 일어납니다. 속도는 수만 배 빠르고 비용은 수만 배 저렴한 게 뭐다? XRP입니다. 이게 XRP 레저가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기존 철로가 증기 기관 차용이라면 XRP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용 철로다 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리플렛의 파트너는 현재 300개 이상 금융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탄데르, SBI 홀딩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차타드 등 글로벌 기관들이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소형 은행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ODL, 즉 XRP를 실제로 활용한 실시간 결제 서비스도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필리핀, 일본 등 주요 송금 회랑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로가 이렇게 잘 깔리고 있는 거고 아직 전 세계 기차가 달리는 단계는 아니지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률이 매년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이 공사를 거의 중단시키려고 했던 게 미국 SEC였는데 소송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신뢰도를 위해서인데 맹목적으로 낙관만 또 말하면 XRP 희망회로 돌린다. 여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정면으로 다루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설득력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첫 번째 비판은 XRP도 비트코인만큼 오래됐는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냐라는 겁니다. XRP는 2012년에 출시가 됐고 이 비트코인은 2009년입니다. 딱 3년 차,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엄청난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9만 달러 위에 있고 XRP는 2달러에 있습니다. 5만 배 차이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당연히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답을 굳이 찾아보자면 둘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쓰지만 목적과 가치 창출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치 저장의 게임입니다. 희소성이 핵심이고 2100만 개 한정, 더 이상 발행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금고에 잘 넣어두면 됩니다. 수요가 늘고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고 단순한 공식입니다. XRP는 반면 유틸리티 게임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결제 인프라로서 가치가 측정되고 희소성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 채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거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채택이 늘어나면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가격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폭적인 채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금 가격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둘 다 가치 있는 거지만 가치가 형성되는 방식이 다른 자산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공급량 1000억 개가 이게 너무 많다. 가격이 오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의 2100만 개와 비교하면 5000배 많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가격이 오를 수 있겠냐? 희소성이 없으면 가치도 없는 거 아니냐? 이것도 사실 당연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설계 의도 측면에서 보면 결함이라기보다 기능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XRP는 전 세계 금융 결제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글로벌 결제 시장 규모는 연간 수백조 달러입니다. 하루에도 수조 달러가 움직이고 이 규모의 유동성을 처리하려면 토큰 수가 충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100만 개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전국의 모든 차량이 다닐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차선을 2개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수만 개 차선이 필요하고 토큰 수가 많은 것은 도로 용량이 큰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XRP의 대량 공급은 결제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면 설계도 달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 리플사와 XRP는 다르다. 리플사가 잘 돼도 XRP랑은 전혀 상관없다 라는 비판입니다. 사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 비판이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리플사는 회사고 XRP는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리플사 주식과 XRP는 다르고 리플사가 상장을 해도 XRP 홀더인 우리가 주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리플사가 XRP 레저의 가장 큰 개발자이자 이 채택 촉진자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리플사가 리플렛을 확장하고 ODL을 보급하고 교재 명확성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거, 로비 진짜 엄청 빡세게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XRP 레저의 채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리플사 이꼴 XRP는 아니지만 리플사의 성공은 XRP 레저 채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틀린 해석이고 철도 회사가 잘 되면 철로 가치가 오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완공되기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초기 참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 다 뚫리고 나서 톨게이트를 사려면 수천억이 듭니다. 이미 가치가 증명됐기 때문이고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싸게 파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공사 중일 때 들어가면 훨씬 저렴하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리스크 감수 측면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쟁 도로가 먼저 완공될 수도 있고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저렴한 가격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틴 게데스의 표현대로 XRP는 아직 이 시드 라운드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치면 시리즈 A도 아니고 지금 시드 단계라는 겁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이 완전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물론 이건 해석이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최소한 공사가 잘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럼 대체 이 빌어먹을 공사 언제 끝나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를 때려 맞출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트리거는 있습니다. 이 트리거들이 실현되면 공사가 가속화되거나 엄청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첫 번째 이슈는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 암호화폐 증권 상품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불확실성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기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이 지금 마음껏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투자했다가 SEC한테 걸려서 똥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XRP의 법적 지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거고 기관 투자의 걸림돌이 제거될 겁니다. 자금,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또 채택이 빨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XLS66 네이티브 랜딩입니다. XRP 레저의 대출 기능을 도입하는 프로토콜 업데이트인데 지금까지 XRP 레저는 결제 송금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XLS66이 도입되면 온체인 금융 서비스로 확장됩니다. 결제 인프라에서 금융 인프라로 더 확장되는 겁니다. 유틸리티가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철로 위에 역이 생기고 상점 들어오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렇게 사람이 더 몰리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ETF 유입 지속이 계속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XRP 현물 ETF 미국에서 출시 2달도 안 돼서 1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고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꼴랑 2달. ETF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통로입니다. 직접 XRP를 사서 월렛에 보관할 필요 없이 그냥 주식처럼 ETF를 사면 됩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자금 유입이 늘어납니다. 이 트리거들이 하나씩 실현될 때마다 공사 완료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공사가 완료되면 철로 위에 기차가 빡세게 잘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 분석가 캐슬린 클로스는 이렇게 XRP를 표현했습니다. 이건 우리 자녀와 손주를 위한 유산의 선물이다. 세대적인 기회다. 물론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또 희망회로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인프라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프라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고 그렇게 철로, 고속도로, 전력망, 통신망 이런 인프라는 구축하는 데만 몇 년, 몇십 년이 걸립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의 먼지와 소음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구축되면 세대를 넘어서는 가치를 창출하곤 했습니다. 벤더빌트 가문의 철도, 록펠러의 송유관 이런 인프라 자산이 어떻게 이 세대적인 부를 만들어냈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루하루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2달러인지 2.5달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어떻게 재편되느냐 그때 XRP가 얼마에 형성돼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건 믿음이라기보다 검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트리거가 실현되는지 채택이 늘어나는지 데이터로 확인해야 됩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는지 XLS66이 배포되는지 ODL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숫자로 추적을 해야 됩니다. 맹목적 희망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 도박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 기다림의 질이 조금 달라지지 않나, 요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복권 당첨을 기다리는 이 멍때리기식의 초조함이 아니라 공사 현장을 지켜보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뭐 철근 몇 개나 박았나, 공정률이 또 얼마나 올랐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격 차트 대신 뭐 깃허브의 커밋, 파트너십 발표, 규제 동향을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XRP는 오늘 내일 오르는 복권이라기보다 전 세계 자금이 이동할 디지털 고속도로의 아스팔트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는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어떤 역장의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늦게 올 수 있더라도 기차는 반드시 올 거고, 특히나 리플사가 또 빡세게 돈 때려박아 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언제 오느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역에 잘 서 있느냐,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머시기 거시기 하다 보니까 약간 희망 회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